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 렌초 미라지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렌초 미라지요? 언뜻 보면 그냥 햇살 좋은 고급 휴양지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곳은 대통령들의 놀이터, 심지어는 서부의 캠프 데이비드라는 아주 거창한 별명을 다진 곳이에요. 맞아요. 그 별명들이 과장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잡지 기사도 있고 여러 인터뷰 녹취록, 기록물들인데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써니랜즈라는 이 핑크색 저택이 어떻게 백악관이나 캠프 데이비드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외교 무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궁금하네요. 네, 권력과 부 그리고 명성이 한데 뒤섞였던 한 시대의 상징 같은 곳이죠. 바로 그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점이에요. 도대체 이 저택에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아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부터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무려 8명의 미국 대통령이 여길 찾았던 걸까요? 그쵸? 정말 대단한 명단이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써니랜즈와 그곳을 만든 애넌버그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자,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써니랜즈라는 공간 자체에 뭔가 좀 마법 같은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코첼라 밸리 사막 한가운데에 80헥타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축구장 한 110개 정도 크기더라고요. 와, 엄청 되네요. 그런 거대한 땅에 자리한 푸른 오아시스. 그리고 그 중심에 1966년에 지어진 핑크빛 지붕의 단층 저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규모만 보면 허스트 캐슬 같은 미국의 다른 대저택들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써니랜즈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아,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저택을 만든 월터 애넌버그와 그의 아내 리오노, 이 부부의 삶과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거든요. 애넌버그 부부요? 네, 월터 애넌버그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라는 신문사를 비롯해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잡지였던 TV 가이드, 그리고 세븐틴의 소유주였어요. 아, 정말 미디어계의 건물이네요.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겠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월터 애넌버그는 평생 2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한 대단한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써니랜즈야말로 그의 철학이 집대성된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철학의 결과물이요? 네. 그러니까 기사와 잡지로 세상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공간에 사람들을 직접 초대해서 아주 편안한 대화를 통해 세상을 움직여보려 한 거죠. 영향력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현했다고나 할까요? 와, 영향력을 공간으로 구현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저택의 디자인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20세기 중반 모더니즘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더라고요. 건축은 A. 퀸시 존스, 인테리어는 윌리엄 헤인스가 맡았다고요. 네. 그 윌리엄 헤인스라는 인물이 아주 재밌어요. 아, 맞아요. 원래 무성영화 시절에 되게 유명한 배우였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전업해서 대성공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죠. 그래서인지 공간을 연출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어요. 써니랜즈 내부를 보면 천장이 아주 높고 공간도 넓은데 이게 전혀 위압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중앙 아트리움에 로댕의 유명한 조각상 이이브가 서 있거든요. 굉장히 웅장한 공간인데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두세 명씩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작은 좌석 그룹들을 여러 개 배치해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웅장하되 인간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디자인을 보면 로댕의 조각상부터 최고급 가구까지 그야말로 최고들의 집합체 같은데 그런 화려함이 오히려 방문객들한테 좀 위압감을 주진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담을 앞둔 정치인이라면 더 긴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마 애넌버그 부부와 디자이너가 의도한 건 정반대 효과였을 거예요. 정반대요? 네. 모든 디테일이 방문객을 환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손님용 객실들이 저마다 다른 색깔 테마로 꾸며져 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묵었을 때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젤리빈의 색깔까지 맞춰서 비치해뒀다는 일화가 있어요. 젤리빈 색깔까지 맞췄다고요? 아니, 레이건 대통령이 젤리빈을 좋아했던 건 유명한 이야기지만 이건 거의 국빈 대접 수준의 디테일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 대통령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노란색 침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요. 와,
이런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당신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벽에 걸린 미술품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아, 그 유명한 미술 컬렉션 말씀이시죠? 원래는 반고흐의 아르데 여인, 피카소, 모네 같은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거장들의 진짜 작품이 걸려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부 기증이 되었고 저택에는 이제 디지털 복제품이 걸려 있지만요. 네. 그 컬렉션의 가치만 해도 당시에 1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위대한 예술품들이 있는 공간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됐을까요? 그러네요. 정말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써니렌즈를 단순한 집이 아니라 대화와 교류를 위한 완벽한 무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공간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니 놀랍네요. 그럼 이제 이 무대에 올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드디어 배우들이 등장할 차례군요. 제가 방문객 명단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프랭크 시나트라까지. 대체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떻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써니렌즈와 더 나아가서 이 팜스프링스 지역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아, 할리우드와 워싱턴 DC라는 미국을 움직이는 두 개의 권력 중심지가 만나는 교차점 역할을 한 거죠. 교차점이요? 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시작으로 총 8명의 미국 대통령이 써니렌즈를 다녀왔어요. 특히 레이건 부부는 이곳에 정말 단골 손님이었는데 무려 18번이나 새해 전야 파티를 여기서 열었어요. 18번이나요? 거의 뭐 매년 간 거네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8번이나 머물렀다고 하고요. 네. 이게 근데 써니렌즈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니까 아이젠하워, 제럴드 포드,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아예 이 팜스프링스 지역에 집을 얻어서 살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특히 포드 전 대통령은 렌초 미라지에서 여생을 보내다 생을 마감했죠. 정치인들에게 이곳은 뭐랄까, 워싱턴의 그 치열한 정치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골프도 치고 다른 정당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일종의 안전지대 같은 곳이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1995년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골프 인터뷰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와 조지 H.W. 부시가 코미디언 밥 호프와 함께 골프를 치는 장면이었잖아요. 맞아요. 민주당 현직 대통령과 공화당 전직 대통령 2명이 함께 웃으면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니까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농담을 던졌어요. 저는 오늘 너무 오른쪽으로도 너무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인 골프를 치겠습니다. 맞아요. 이 짧은 농담 한마디가 바로 이 사막 휴양지가 가진 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파를 초월해서 서로 긴장을 풀고 소통하게 만드는 힘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물리적인 흔적으로 남게 돼요. 물리적인 흔적이요? 네, 팜스프링스 시내에 가면 명예의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바닥에 별 모양 동판들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엔 이곳에 살았던 전직 대통령들 이름뿐만 아니라 프랭크 시나트라, 밥 호프, 루실 볼, 빈 크로스비 같은 수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와, 심지어 아이젠하워의 이름을 딴 아이젠하워 메디컬 센터라는 아주 큰 병원도 있고요. 말 그대로 권력과 명성의 역사가 그 땅 위에 그대로 새겨진 곳이죠. 그렇군요. 할리우드 스타와 미국 대통령이 그냥 같은 동네 이웃 사촌이었던 셈이네요. 네, 뭐 그런 셈이죠. 그런데 애넌버그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공간의 영향력이 이어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대저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목적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애넌버그 부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월턴은 2002년에, 리오누어는 200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은 이 써니렌즈를 개인에게 물려주지 않고 신탁에 맡겼어요. 신탁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원대한 임무를 부여했죠. 그게 바로 그 별명 서부의 캠프 데이비드가 되게 하라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대통령의 휴양지가 되라는 걸 넘어섭니다. 기사에 따르면 신탁의 공식적인 목표는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국제적 합의를 촉진하는 것이에요. 세계 평화요? 네, 더 나아가서 세계 보건이나 식량 안보 같은
그야말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소가 되게 하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무려 3억 달러의 기금까지 조성을 했고요. 3억 달러? 네, 자신들의 사적인 공간을 완벽하게 공적인 임무를 위한 장소로 전환시킨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 갖고 온 가장 소중한 공간을 세계를 위해서 내놓은 거네요. 와, 정말 대단한 결정인데요. 이 비전이 실제로 실현된 사례가 있나요? 물론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에요. 아,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애넌버그 부부의 비전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써니렌즈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2013년에는 시진핑 당시 중국 주석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아주 격식 없는 셔츠 소매 차림의 정상회담을 열었죠.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두 정상이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백악관의 그 딱딱한 분위기랑은 전혀 달랐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두 정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랬군요. 또 2016년에는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을 모두 써니렌즈로 초청해서 미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열기도 했고요. 이건 애넌버그 부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왜 굳이 그 복잡한 워싱턴 DC가 아니라 이곳이었을까요? 신탁 이사장인 데비드 레인이 한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이곳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게 만들고 조금 다르게 행동하게 한다고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워싱턴 DC는 모든 것이 정치적인 도시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항상 지켜보고 모든 발언이 기록되고 항상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죠. 하지만 써니렌즈는 그런 정치적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 그대로 중립적인 공간이에요. 아름다운 사막 풍경과 예술품, 그리고 완벽한 환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풀게 되고 더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비정치적 공간. 바로 그 점이 써니렌즈가 오늘날 국제 외교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듣고 보니 써니렌즈는 정말 단순히 아름다운 저택 그 이상이었네요. 그렇죠.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곳이죠. 20세기 중반 미국이 가장 부흥하던 시기의 영광을 담은 타임캡슐 같기도 하고 또 할리우드와 워싱턴이라는 두 세계가 만났던 역사의 생생한 기록 보관소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기관으로 거듭난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아주 독특한 형태의 미국적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의 자선사업가들은 돈이나 재단을 기부하지만 애넌버그 부부는 장소와 그 장소가 주는 분위기 그 자체를 기부한 거잖아요. 아, 장소와 분위기를 기부했다. 네, 올바른 환경, 편안한 분위기가 딱딱한 협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거죠. 정말 그렇네요. 애넌버그 부부는 이 물리적인 공간 하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또 사람들의 의견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잖아요. 맞아요.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 주변의 써니렌즈처럼 그렇게 거창하진 않더라도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잠시 무기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런 작은 공간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꼭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에서 세계 역사가 쓰였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저 분홍빛 지붕 아래에서요. 오늘 이야기할 곳은 바로 써니렌즈 권력의 핑크 공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곳이 바로 그 써니렌즈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에 무려 80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한 110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정원 위에 딱 서 있는 거죠. 정말 분홍빛 신기루 같지 않나요? 이곳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일반인 투어 티켓이 열리자마자 정말 몇 분 만에 매진돼요. 그래서 한 투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니? 5명이나 안 와서 충격받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까지 들어가기 힘든 걸까요?
거의 뭐 전설 속의 장소 같은 느낌인데요. 한번 그 베일을 복혀보겠습니다. 소니렌즈는 그냥 부잣집,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건축 역사에 남을 작품입니다. 바로 A. 퀸시 존스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데 중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사막의 보석을 만든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사진 속 이분들이 바로 월터와 리오노어 애넌버그 부부입니다. 월터 애넌버그는 당대 최고의 언론 재벌이었죠. 1966년에 이 부부가 아무것도 없던 이 사막 땅 80헥타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월터 애넌버그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신문사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TV 가이드나 세븐틴 같은 잡지들을 창간하면서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거든요. 그러다가 1988년에 자기 회사를 매각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무려 30억 달러. 지금 돈으로도 어마어마한데 당시에는 미디어 업계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어요. 정말 기록적인 거래였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했냐? 바로 자선 사업에 뛰어듭니다. 평생 동안 기부한 돈만 해도 거의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런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가졌으니 애넌버그 부부가 만든 써니렌즈는 당연히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 권력자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놀이터가 된 거죠.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 명단을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이젠하워부터 오바마까지 미국 대통령만 8명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마거릿 태처 총리,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 정치, 문화계의 거물들이 다 모이는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별명이 서부의 백악관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고 나서 숨어 지내던 곳도 여기였고, 특히 레이건 대통령 부부는 여기서 새해 파티를 무려 18년 동안이나 했대요. 거의 뭐 제2의 집이었던 셈이죠. 왼쪽 사진 좀 보세요. 198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랑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두 사진만 봐도 써니렌즈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왕족부터 현대 정치 정상들까지 아우르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근데 써니렌즈가 대단했던 건 손님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집 자체가 그냥 미술관이었습니다. 벽마다 모네, 드가, 세잔, 심지어 반 고흐 작품까지 걸려 있었으니까요. 당시 가치로만 1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의 개인 미술 컬렉션 중 하나였던 거죠. 재밌는 건 지금 써니렌즈에 가면 이 어마어마한 원작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애넌버그 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 작품들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부 기증했거든요. 그럼 저 사진 속 그림들은 뭐냐? 바로 고화질 복제품입니다. 방문객들이 아, 예전엔 이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애넌버그 부부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엄청난 곳을 그냥 개인 별장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써니렌즈는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애넌버그 부부는 이 써니렌즈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저택 전체와 함께 운영 자금으로 3억 달러라는 거액을 신탁에 남깁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이곳을 서부의 캠프 데이비드로 만드는 것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다들 에이 설마 했어요. 워싱턴 정계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이 무슨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는 개인 별장에서 중요한 회담을 하겠어? 하고 반신반의했던 거죠. 여기 애넌버그 재단 회장도 처음엔 상상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바로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셔츠 소매 정상회담이라는 걸 열어요. 딱딱한 백악관을 벗어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써니렌즈는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무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써니렌즈는 대체 어떤 곳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아주 흥미로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애넌버그 부부는 이 장소가 가진 특별한 힘을 믿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외부와 단절된 이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될 거라고요. 이걸 바로 써니렌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써니렌즈는 한편으로는 20세기 미국의 화려한 권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21세기의 미래를 논의하는 비밀 회담 장소인 셈이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결국 이 사진 한 장이 써니렌즈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눈부시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바로 평온의 오아시스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한 가족이 만든 이 아름다운 공간과 그들의 환대 정신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화려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피어날 수 있을까요? 써니렌즈는 그 가능성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